안녕하세요. 노을곰TV의 노을곰입니다. 네. 어떻게 오늘 장도 잘 버티고 계십니까? 네, 비트코인 오늘 1%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외 24시간 기준의 거래소에서는 아직 이렇게 하락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장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렇게 자발트들이 올라가는 이런 장에서는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어느 정도 자본이 좀 빠진다, 자산들이 좀 빠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뭐 빠지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사실 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정도는 뭐 네, 항상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3, 40% 이렇게 하락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그 정도도 버티지 못할 거면 코인 시장에 안 들어오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빠지는 거는 뭐 빠지는 것도 아니다. 아직까지는 횡보하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바이낸스 스테이킹 관련돼 가지고 스테이킹 하는 방법을 좀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다가 이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보내고 그리고 다시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떤 주소 입력의 실수나 아니면은 이게 너무 코인이 입금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내가 진짜 예전에 보냈던 코인이 너무 안 와. 5분이 지나도 안 오고 10분이 지나도 안 오면 그 코인이 정상적으로 잘 전송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뭐 다 코인이가 아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코인들마다 블록체인을 검색할 수 있는 블록체인 스캔이라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샘플로 보여드리면 이제 네, 지금 업비트 거래소인데 업비트에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입출금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내가 예를 들어서 트론 코인을 다른 주소로 보낼 거다. 만약에 바이낸스로 보낼 거다 라고 하면 여기서 출금 신청을 누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반 출금 해가지고 출금 주소를 여기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금 수량을 이렇게 적겠죠. 그런데 지금 출금 주소를 입력을 할 때 바이낸스로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죠. 바이낸스에 네, 법정화폐 및 현물 여기 들어가가지고 트론 코인을 찾을 겁니다. 지금 여기 트론 코인이 있어요. 여기에서 입금 일로 보낼 거잖아요. 바이낸스 기준에서는 바이낸스 쪽 지갑으로 받는 거니까 바이낸스로 입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금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이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돼요. 복사를 하셔서 업비트에서 여기에다 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를 하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누르면 출금이 됩니다. 출금되는 데는 약 한 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로 완벽하게 들어오는 데까지는 한 5분에서 약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난 걱정이 된다. 보냈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여기 입출금 내역에 출금을 신청하자마자 여기가 출금 진행 중이라고 해서 한 건이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밑에 있는 이 거래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거래 아이디. 이 거래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 지금 코인 전송 현황이 조회가 됩니다. 네, 누르면 트론 스캔이라고 해가지고 사이트가 나오고 해시 상태 컨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석세스라고 나오죠. 컨펌드
이게 정상적으로 석세스가 뜨면은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트론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코인들도 다 있습니다. 이더를 찾아볼까요? 이더리움. 그러면 출금 내역이 있는데 이 거래 아이디를 누르면 이더스캔이라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세스 그리고 뭐 블럭 번호하고 뭐 수수료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코인이 어떻게 전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내는 쪽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받는 쪽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로 지금 보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최근 입금 내역이라고 해서 나오고요. 네, 주소 이렇게 나오고 이 그 트랜잭션 아이디 이렇게 나옵니다. 주소를 누르면 내 이 주소에 코인이 몇 개 있는지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누르시면 이 주소에 코인이 언제 들어왔고 뭐가 빠져나갔고 뭐 이런 정보들이 싹 다 나오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거, 네, 들어오고 있는 것들, 이렇게 거래된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내역을 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론 뭐 지금은 주소를 누른 거고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누르면은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이게 업비트에 찍혀 있었던 트랜잭션 아이디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오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뭐 코린이 교육 비트코인 교육 방송이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너무 시황 읽고 뉴스 읽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간단한 코린이 분들은 모르실 만한 그런 내용을 다룬 지가 좀 오래됐고 또 최근에 이제 코인을 잘못 보내셨다라는 그런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확인을 하시라. 그리고 바로 안 들어오니까 이런 어떤 프로세스들, 그러니까 지금 처리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명세서를 한번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뭐, 네, 코린이 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지겨우셨을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황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늘 비트코인 시황이 도미넌스 42%까지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30%대 35%에서 40% 사이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기준에서 한 2% 정도 포인트 더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패턴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캡을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2.1%,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거의 20%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한 어느 정도 큰 차이 없이 맞붙을 때쯤까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빠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점점 그 근방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얼마나 빠질지, 오늘은 어제보다 2%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내일은 또 얼마나 빠질지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결론은 30% 중반에서 30% 후반까지 오는 타이밍이 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흡성대법이라고 부르는 이제 코인 흡수로 하여금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는,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아니 다른 코인들도 물론 상승하지만 다른 코인들의 상승률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장이 오면서 다시 도미넌스를 다시 흡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어떤 말했던 패턴대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 9%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내려간 것 같은데 진짜 불장이 되면 이게 40%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황 다 말씀을 드렸고요. 특이점은 좀 안 보이네요. 이 취총 관련해서는. 네, 좀 말씀을 드렸고 뉴스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오스 개발사인 블록원에서 그 자회사가 있는데 블리시 글로벌이라는 자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거래소를 출시한다라고 해요. 네, 거래소. 만약에 여기서 거래소를 만들게 되면 우리 업비트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마켓, BTC 마켓이 있듯이 이오스 마켓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런 발표가 나기 직전에 이오스 펌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재로 해가지고 펌핑이 있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호재를 알기 전에 이미 가격은 움직이기 때문에 뭐 호재를 따라 가지고 매수를 하고 악재에 따라서 매도를 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옳은 그 매매 방법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죠. 틸 캐피털 앤 파운더스 펀드, 앨런 하워드, 루이스 베이컨, 리처드 리, 크리스찬 앵커마이어, 갤럭시 디지털,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월가 자본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월스트리트, 그리고 이제 금액도 네, 엄청 이제 규모가 좀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좀 큰 손이라고 불리우는 좀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진짜 높은 탑급에 속하는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오스가 이런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오스가 어느 정도의 시장에 어떤 차지하고 있는 어떤 미래성이나 어떤 투자하는 거로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거장들이 투자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스도 괜찮다 투자하기, 물론 저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팔란티어라는 회사에서 비트코인 결제 수단으로 채택을 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대차 대조표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이오스 거래소에 투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억만장자 피터 틸. 그러니까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공동 설립한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 도중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터 틸이라는 이 사람이 뭐 이오스 거래소에도 투자를 하고 지금 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는 것도 뭐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고 대차 대조표에다가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친 비트코인인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거물급의 어떤 자산가들이 이 코인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 코인 시장이 앞으로 더 미래가 더 지금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스탠리 드러켄 밀러, 새로운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은 굳건한 가치 저장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옛날에 그 야후와 구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실 야후가 먼저 떴던 회사인데 구글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뭐 디지털 금이다라고 해서 이미 자리를 굳건하게 잡았고, 이더리움의 자리가 과연 이더리움이 끝까지 유지를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될 것 같진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패권을 뺏어갈 수도 있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이더리움이 계속적인 어떤 기술의 발전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에 머물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 말대로 야후처럼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고, 비탈릭 부테린도 계속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업그레이드 계획을 계속 그 로드맵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계속 믿어줘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런 코인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베이에서 NFT 판매를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NFT 코인을 직접 팔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예술품이나 어떤 물건, 디지털로 되어 있는 어떤 그림 아니면 동영상 이런 데에 이런 게 이제 보통 NFT라는 코인의 어떤 소유자 이런 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록이 되게 돼가지고 그 소유권을 판매하고 하는 것이 지금 NFT 활용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소유권, 그 NFT 코인에 적혀 있는 어떤 소유권이 적혀 있는 그 코인에 대한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이베이에서 결제 형태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이베이 안에서 NFT 토큰, 그러니까 소유권의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는 NFT 토큰을 판매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결제도 암호화폐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베이가 그 전자상거래에서 거의 뭐 아마존하고 비슷한 규모의 어떤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과연 아마존에서도 이 시장에 안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그 마켓을 차지하는 선점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되잖아요. 마켓 쉐어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다른 커다란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이제 발빠르게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텍사스주, 미국 텍사스주의 하원에서 암호화폐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합니다. 그냥 통과된 게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법제화는 되는 게 아니고 법제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상원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남긴 했는데 이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이 암호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성이나 그리고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산으로 실제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게 법제화가 돼가지고 어떤 우리의 제도권 안에 편제가 되어야지 법적 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와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뭐 합리적인 정치인들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인 시장에는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호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의 도지코인 결제 옵션 설문조사 어제 말씀드렸죠. 이 설문조사를 그 일론 머스크가 진행을 했죠. 이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하는데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거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현재까지 약 4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응답자의 78%가 찬성을 했다. 나머지는 반대를 했고 이렇게 했다는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걸로 차량을 사게 해주겠다라고 할까요? 저는 이 사람이 비트코인도 뭐 팔지 않겠다라고 하고 사놓고서는 팔고 수익을 뭐 가져갔듯이 이것도 그냥 도지코인의 어떤 반등을 원하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지코인은 절대 투자를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답니다. 우리 손정희 회장 이번에도 저기 쿠팡에 투자했던 게 진짜 대박이 났죠. 그 정도로 정말 뭐 기업의 어떤 가치에 투자하고 이러는 게 정말 독보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한테 뭐 기자들이 뭐 물어봤대요. 비트코인 보유 이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 되게 어정쩡하게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정희 회장은 옛날에도 비트코인을 샀었다고 해요. 전체 재산의 1%를 약 그러니까 2천억 원 정도 하는 규모로. 그랬다가 이게 정신이 계속 피폐해지더래요. 네,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그래가지고 BTC를 전량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트레이딩을 해봤던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기업들이 점차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러지뿐만 아니고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전통 금융업계,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어떤 100위권의 어떤 중소형 금융권들도 전부 다 커스터디 서비스나 암호화폐 파생 상품 이런 것들도 시작했고, 얼마 전에 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도 시작했고, 그리고 시티은행 그룹 다 시작하고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중국계 대기업 메이투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구입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그 주식회사 넥슨 재팬이 1억 달러 약 112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보유를 발표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이렇게 오늘처럼 약 하락하는 이런 식의 장을 보고 공포에 떠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사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 뭐 7% 8% 물렸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손절해야 되냐 이러는데, 제가 진짜 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약간 좀 힘듭니다. 사실 뭐 7, 8% 떨어지는 거 코인 시장에서 일도 아닌데 7, 8% 빠진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상 코인 시장에 좀 안 들어오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굉장히 정신이 피폐해질 거기 때문에 조심한 투자를,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코인 시장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